마음이 뭐 일편슬프지. 뭐 내와 같은 동료들, 내 선배들, 뭐 지금까지 살아있을 사람들이 아닌 말로 막 저렇게 돼 있으니까. 호국 보훈의 달 6월. 그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값진 희생 정신을 기리며 우리 지역의 현충시설로 떠나는 특별한 역사문화 나들이를 함께한다. 호국 보훈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 바로 국립대전현충원. 그 안에는 특별한 전시관이 자리해서 우리의 애국심을 높일 수 있고 보훈의 역사와 현재를 만날 수 있다. 국립대전현충원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안장되어 계십니다. 그러나 묘역에 세워져 있는 비석만으로는 그분들의 공헌을 자세히 알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미래관은 현충원의 기념관으로서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어떻게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냈는지 알리고 추모하고 기억하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대표적인 보훈의 역사는 6.25에 대한 기록. 3년에 걸친 전쟁 후 전 국토는 폐허가 됐고 올해로 70년이 된 그 역사는 과거에서 그 아픔이 끝나지 않은 채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데 보훈 미래관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6.25 전쟁의 크고 작은 흔적들을 담아내며 애도를 그리고자 하는 공간이다. 보훈 미래관에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명예의 전당 코너는 국군 창설부터 6.25 전쟁 중에 전사하신 4만 5천여여 분의 계급과 숙명을 기록한 3권의 책으로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는 롤콜 행사가 매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현충 광장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립대전 현충원 공식 SNS를 통해 롤콜 행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름과 흔적만으로도 알 수 있는 많은 분들의 희생. 그 애도를 담은 장소는 우리 주변 곳곳에도 많이 있는데 국립대전 현충원 이외에도 유공자들의 국난 극복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국가보훈의 상징적 장소는 보훈공원과 엄사근린공원 등이 있습니다. 잠시 푸른 나무 사이로 밝은 햇살이 비치는 곳에서 보훈의 의미를 찾아보려 한다. 이곳은 나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대전 보훈공원. 충의와 위훈을 기리는 장소로 6.25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을 담고 있다. 막 둘러대는겨. 둘러대면 예강탄이가 오발에 하나씩 끼어 있잖아. 우리 형도 여기 있고 전사를 보니까 진짜 눈물 나요. 마음이 뭐 일편슬프지. 뭐 내와 같은 동료들, 내 선배들, 뭐 지금까지 살아있을 사람들이 아닌 말로 막 저렇게 돼 있으니까. 대전 보훈공원에는 우뚝 솟은 영렬탑을 중심으로 주변에 6.25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싸운 전몰 군경의 위패를 모셔놓았다. 학도병이든지 이제 학생들이든지 저 이제 군에 들어오라고 많이 그랬죠. 그래 했는데 제가 있던 낙동강 전선 그 근방이 최고로 많이 싸운대요. 왜냐하면 한 3개월, 4개월 싸웠는데 거기가 무너지면은 마산, 부산이 막 밀릴 때 나가거든요. 저희들은 학교 졸업하고 나이가 19세인데 그때 당시에 군에 안 가도 되지만은 53년도 초에 제가 군에 지원을 했어요. 70년 전 아픈 과거를 보는 듯한 동상. 참전 용사들의 위협을 기리는 참전 용사 각인비. 전쟁 당시를 짐작하게끔 그 당시 상황을 그려놓은 부조물도 둘러볼 수 있다.
그리고 6.25 참전 기념탑에는 유엔 참전국에 대한 기록도 함께한다. 금성지구 근처에 적군이 있는 곳이 AB고지라는 고지 명칭을 정해놨어요. 우리 작전상. 주간에는 우리가 그 고지를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밤에는 우리가 그 고지를 또 뺏겨야 되거든. 인민군 공격에 같은 친구가 같이 올라가다 야 춘산아 죽는다 이거. 그런 이제 맞은 거예요. 총을 맞아가지고. 배치 딱 시켜놓고 이제 그 공격 명령만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공격하면은 그냥 실탄이 말이죠. 예? 삥 하고 날라오더니 이 철모를 썼는데 철모를 탁 때려요. 삥 하고 날라가고요. 그 철모를 볼 때 이렇게 폭 들어가서 이렇게 빗 맞아가지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던 6.25에 대한 기억 외에도 베트남 전쟁에 관한 추모와 애도의 기념물도 있는 곳. 대전 보훈공원은 단순한 공원의 의미를 넘어선 우리의 역사를 담은 공간이다.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나보다 나라가 먼저라며 전장에 뛰어든 그들. 전쟁이 만든 비극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았다. 그 금화지구에서 53년 7월 3일 전사하셔서 그 53년 12월 16일인가 전사통지서를 받았는데 엄마가 이제 저 딸 하나 키우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엄마가 나무에서 떼고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엄마는 그 마음이 대담해서 그런지 저한테 그 아버지 없다는 그 표현을 안 하셨어. 이 가슴 아픈 사연을 되돌아보게 하는 한 근린공원. 이곳에는 특별한 현충시설이 있다.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가장의 빈자리를 대신해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를 봉양하기도 하며 힘겨운 시간을 묵묵히 살았던 분들. 그 애달픈 삶을 기리기 위한 공덕비가 세워진 것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남편들을 한평생 그리워하면서 절유와 공덕을 기리는 것이 우리 미망인의 공덕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 미망인들한테는 이곳에 오면 우리 공덕비로 인하여 우리가 위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긍심을 갖기도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보다 앞서서 이 공원에 가장 먼저 세워진 건 충령탑.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었고 지금은 계룡시 현충시설의 상징이 됐다. 충령탑에는 55의 영연들이 잠들어 계신 곳이고 6.25 때 전사하셨거나 부상당하신 분들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매년 현충일 행사나 가을엔 호국 영령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는데 이곳에서 매년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충시설이라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세워진 6.25 참전 유공자 기념비. 전쟁 70주년에 맞춰 올해 완공한 이 기념비에는 참전 유공자 299명의 이름을 각인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린다. 아버지 유해는 아직도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저 살아서 아버지 유해 돌아오시는 것만 바라고 있어요. 항상 그게 그래요. 뼈아픈 기억을 남긴 전쟁 후에도 대한민국의 분단 역사는 현재 진행형. 발길을 옮겨보면 현충원 보훈미래관에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 소해의 영웅들에 대한 감사와 추모의 마음도 함께한다.
제2연평의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통틀어서 우리나라 NLL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이분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예술 날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숭고한 삶을 살다간 대한민국의 또 다른 영웅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호국 보훈의 의미를 생각하게끔 한다. 호국 보훈은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이며 미래를 위한 마음가짐임을 보훈 미래관의 특별전을 통해서 되새겨 볼 수 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현충시설을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셔서 그 안에 담긴 교훈이라든지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 우리의 대한민국.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준 고귀한 희생을 떠올리며 호국 보훈의 달 6월, 우리의 가슴 속에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품어보면 어떨까?